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오늘 주제가 주택의 이제 하락기에 대해 이제 미분양이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집을 좀 장만하고자 하는 분들이 서서히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염려돼서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택의 하락기에 과연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제가 적어놨냐면 주택의 하락기라고 써놨죠. 하락기, 그죠? 하락기에 과연 미분양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요즘 같은 때에 이제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유튜브 이후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뉴스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걸 먼저 좀 더 체크해 드릴게요. 계속 이 이야기는 이제 꾸준하게, 지금부터 꾸준하게 나올 거예요. 올해. 요즘 같은 때에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러한 때에 주택을 분양받아서 집값이 몇 년간 오른 것에 대해서 서럽고 힘들었던 전세난, 얼마나 지금 집값이 막 오르면서 분양 못 받아가지고 서렀어요. 전세 살면서도 서럽고,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되게 많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급상승기가 오면은 다시는 이제 이러한 경험을 안 하고 싶죠. 이거 너무 무서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꿈에라도 나올까 두려워서 집을 이참에 장만하는 사람들이 속속히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미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분양을 받지 않아서 나오는 것이니까 실상 미분양을 할인받아서 분양받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예, 애초에 미분양인 것 자체가 분양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나온 거잖아요. 다시 한번 거기서 할인을 하거나 뭐 이렇게 더 물건을 내놨다가 조금씩 남은 걸 팔고 시행사도 뭐 집에 들어가야 되겠지. 철수해야 되겠지. 그쵸? 그런 것을 그러면 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주택기관에서 임장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늘 업데이트하면서 임장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임장을 매일매일 하는 수준이니까요. 사실상 일반인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까지 부동산에 대한 꾸준한 관심 그리고 업데이트를 갖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장을 다니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주택의 하락기에 과연 이 가격이 정상인가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포인트겠네요. 임장을 다니는 이유는 뭐다? 업데이트를 하고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그래야 되나? 이거가 합리적인지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과연 주택의 가격이 이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임장을 많이 다니고 임장에서 그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 기준력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임장을 많이 다니는 거야. 안 그럼 미쳤다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하면서 임장 다니겠어요? 그렇죠? 맞잖아. 얼마나 운전이 힘든데 장거리 왔다 갔다 하면. 얼마 전에 세종시에 요즘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세종시 아파트가 미분양권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파격적인 할인 부장을 좀 했었죠. 2억 8천만 원대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요. 어쨌든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분양이고 할인 분양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언젠간 했던 이야기예요. 어디선가. 그리고 예화인데요. 이걸 지금 듣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예화를 좀 잘 들어요, 여러분. 한번 예화 들어볼게요. 가예화예요. 즉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막을 넣어야 돼. 어떠한 특정한 나라 및 어떤 일반인에 대해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 폄하하는 게 없다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내가 태국에 갔어요, 제가. 리얼티가 태국에 갔는데요. 자유여행을 하면서 힘들어하다가 돼지 삼겹살을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힘들다 이러면 그래도 돼지 먹고 삼겹살 먹었다 이런 말 있잖아. 그래서 삼겹살을 사러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나는 태국에서 삼겹살이 얼마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삼겹살, 덤탱이를 쓰지 않으려고. 덤탱이가 뭐야? 소위 바가지 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무 비싼 바가지 쓰지 않으려고 일반 정점에 그냥 들어가서 바가지 쓰지 말아야 되는데 글을 잘못 썼네.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일반 정점에 들어갔어. 딱 이제 소위 바가지 쓰지 말아야지. 아니야, 맞는 얘기네. 생각해보니까 맞아. 바가지 안 써야지 이러면서 일반 정점에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요. 삼겹살의 가격을 물어봤어요. 여기 삼겹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우리 한 근은 600g이잖아요. 삼겹살. 그 고기는 한 근 얼마예요? 그러니까 2,000원이라는 거예요. 삼겹살이. 와우!
엄청 싸다고 생각해가지고 당장 5근 주세요. 이러고 10,000원을 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숙소로 이제 걸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문득 너무 싸가지고 이제 삼겹살 바가지 안 써야지 이러면서도 1번 정도쯤에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서 삼겹살 물어보니까 어때요? 2,000원이라는 거지. 그 너무 싸다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처음엔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바가지 쓰지 말아야지라고 정육점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했죠. 이거가 투자의 심리에 있어가지고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트 가면 이런 거 있죠. 마트 가면 적어서 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들어보셨죠? 왜? 가면은 물건을 보는 순간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뇌에서 이미 저거 까먹어요. 그래서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적어가야 돼. 내가 어떠한 물건을 보는 순간부터 이거가 필요 있는지 없는지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냥 필요해 이러면서 갖고 싶거나 사고 싶은 경우 충동을 마트 카트에 담는다라는 거지. 그쵸?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있거든요. 많거든요. 다 거의 다 그래. 90% 그런다고 보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거야. 정육점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예.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근에 600g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우 엄청 싸다고 생각해서 샀어요. 당장 5근 주세요. 그리고 10,000원을 냈죠. 그리고 오는데 이제 정신 차리는겨. 사고 나니까 어떠니까 내 손에 들어오고 나니까 돈 나가고 나면 원래 정신 차리는겨. 가는 길에 또 고깃집이 있어서 들렀어요. 두 번째 고깃집에서 삼겹살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 근 얼마인가요? 라고 하자 와우 한 근에 1,000원이래요. 분명 아까 옆에서 파는 첫 번째 그 삼겹살집에서는 똑같은 상태가 같나? 이렇게 똑같아. 와우. 나는 이 10,000원에, 나는 10,000원에 5근을 샀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손에 들고 춤추며 집에 가다가 두 번째 고깃집에서 이야기를 듣고 내 손에 들린 검정색 비닐봉투 삼겹살을 허망하게 말꼼말꼼 똘망똘망 쳐다보면서 나의 기쁨 곧 뭘로 변하냐면 걱정 또는 순간 얼어붙은 거야. 아 뭐지? 뭐 이러면서 뭔가 당한 것 같다 이러면서 어쩔 수 없다. 에이 그래서 나와가지고 다시 숙소로 걸었어요. 세 번째 정육점이 있길래 어차피 1번에서 산 거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게 된 거예요. 이곳에 삼겹살이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네 이곳에 삼겹살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한 근에 500원이요. 네? 그렇다. 여기는 한 근에 얼마였냐면 세 번째는 500원이었던 거예요. 나는 10,000원에 20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나 지금 몇 근 샀어? 5근. 어이가 없죠. 몇 배야? 4배죠. 그런데 나는 5근 사고 기뻐하면서 집에 가고 있던 거지. 불싸. 나는 내가 처음에 산 곳이 정말 가장 비싸다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대한민국에서는 삼겹살 먹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또 자위하면서 걸었어요. 네 번째 정육점이 보였어요. 이제 들어갈까 말까. 한번 더 들어가보자. 내가 제발 산 가격이 최고가만 아니길 이제 바라는 거야. 또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들어가서 네 번째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최고였어. 웬걸.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최고였대. 왜 그럴까? 그 주인 아저씨 하는 말. 여기 태국은 삼겹살 먹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매일 돼지 들어오면 버려야 해. 그래서 오히려 수거물 업체에 돈을 낸다니까? 왜요? 삼겹살 좀 드릴까요? 그냥 가지고 가요. 라고 하는 것이야. 나는 졸지에서 뭐가 돼버렸어. 태국에서. 바보가 돼버린 거죠. 애초에 왜요? 이 아저씨 만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그렇죠? 자, 가정 예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요, 바보가 안 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애초에 리얼티가 정육점을 가서 확 사는 게 아니라 4곳이나 6곳 정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비교를 그랬더라면 바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순간 충동적으로 싸다고 생각해서 구매한 것이 이처럼 화를 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삼겹살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태국 가서 이런 일을 물론 태국이라는 나라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나라 가서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기분 어떨까요? 뭐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건 스스로를 결국 그냥 속이는 거잖아.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 그쵸? 그냥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러면서 맨날 그러고 사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다음부터는 반성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지. 그죠?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어때요? 참 삼겹살 하나 가지고
돈 많은 가지고 배부르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됐는데 사람 욕심이 끝도 없죠 사실은.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졸지 바보가 된 거잖아 어쨌든 간에 그 나라에서. 그쵸? 그걸 돈 주고 샀으니 여긴 지금 돈을 내고 돈을 수거물 업체에 돈을 내야 되는 걸 팔았어. 나 얼마나 거지 같은 느낌이겠어요. 그쵸? 자, 부동산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미친 듯 상승했던 아파트 가격. 그죠? 엄청나게 고생했죠, 뭐. 그리고 엄청난 폭등 속에서 가격 할인을 하는 거예요. 2번 정육점, 3번 정육점처럼 2번 그 정육점에서 만약에 고기를 샀다고 쳐볼게요. 제가. 두 번째 정육점에서. 그러면 4번 정육점에서 잘 보세요. 2번 정육점이 얼마였냐면 가격이 1,000원이었거든요. 여기 한 근에. 예, 제가 2,000원을 샀어요. 예, 여기는 한 근에 1,000원이었습니다. 2번 정육점은 제가 산 거는 1번에서 1번에서 한 근에 2,000원이었어요. 예,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 제가 2번 정육점에서 만약에 고기를 샀다고 쳐볼게요. 2번 정육점에서. 근데 4번 정육점에서 무료로 나누다 못해서 뭐라고요? 버려야 된대. 그래서 폐기해야 돼. 그래서 골머리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내기에 들렸을 때, 그러면 2번에서 샀어도 기분이 어떨까? 2번에서 샀어도 기분이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겠네. 그쵸?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 가격까지 온다고 했을 때 과연 분양가 아파트가 지금 3억, 4억이 무조건 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물론 이거가 물론 그때 가서도 쌀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라는 거지. 왜요? 쌤 콘크리트 값도 안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원래가 바닥이라는 곳은요 디플레이 현상입니다. 디플레이션의 현상으로서 인플레이션의 반대죠. 즉 물가 지수 가격이 원자재 값을 하회합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예. 모르셨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아파트가 전라도에 있거든요. 전라도 어디 있어요? 유튜브 저번에 보았는데. 뭐 18평짜리가 한 돈 1,000만 원이에요. 매매가로. 미쳤죠? 매매가로 1,000만 원. 18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대박. 이게 대한민국 제일 싼 아파트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튼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보세요. 18평짜리인데 5층으로 쌓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시멘트, 철근? 아니, 안에 싱크대, 도배장판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이 시멘트 가격만 해도 이 이상은 훨씬 나온다고요. 이건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 원자재 값이 올라서 괜찮아요. 아니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감가 하락할 필요가 없죠. 뭐가 주택 가격이. 특히 진짜 그야말로 주택. 진짜 주택. 아파트 말고 주택. 단독 전원주택. 건물값은 감가 하락하는 편이거든요. 이건 떨어질 필요가 없죠. 그쵸? 아파트도요, 여러분. 위기 터져서 디플레이션 터지거나 또는 그 어떠한 지역이 너무 많이 하락하면은요, 여러분. 원자재 값 이하로 빠집니다. 모르셨죠? 근데 이 원자재 가격 밑으로 하락하는 이 아파트들도 몇 년 전에는 승승장구했던 아파트들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경험을 해 보셨냐고요? 예? 아시냐고요? 예? 무조건 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럼 어디까지가 싼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내려가 봐야지 한다니까. 그건 누구도 모른다니까. 이는, 자, 덮어러 드릴게요. 이는 주식 투자에서 초보들이 경험하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가령 8만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7만 원까지 내려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봐요. 8만 원에 보였던 실화예요. 8만 원에 보였던 사람들은 막 이렇게 8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7만 원에만 내려오면 7만 원까지만 내려오면 난 무조건 산다. 이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 한다고요. 7만 원만 오면 난 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대박이지. 앞으로 계속 좋아질 텐데. 다시 7만 원만 내려오면 난 무조건 산다. 왜? 앞으로 계속 올라가서 14만 원 더 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8만 원에서 올라가서 상승 심리만 생각하기 때문에 즉 14만 원까지 간다고. 그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즉 내려왔다가도 얘는 다시 얼마까지 14만 원까지 갈 거야 라고 지금 8만 원일 때는 생각하기 때문에 7만 원 내려오면 완전 야 7만 원? 7만 5천 원이어도 사야 되겠다. 지금같이 장이 좋은데 난리 나지. 14만 원까지 갈 거라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해되시죠? 올라가던 그리고 올라왔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7만 원이면 또 올라간다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미친 듯이 매수를 할 거예요. 왜 관성의 법칙이야? 올라오면 조정받고 올라오면 조정받고 올라오면 조정받고 올라오면 조정받고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는데도 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올라가면 올라가지 쇼반등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아작나는 거지. 샥 빠지는 거라고. 그러나 가격이 이내 6만 원까지 내려오고 5만 원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등 주다지 싹 내려가지고 6만 원 5만 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저 위에 어디야 8만 원 그죠? 또 7만 원 여기죠? 거기가 정말 비싸고 고점 다시 7, 8만 원을 돌파하기에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밑에서 하단에서 4, 5만 원일 때는 저기 위에를 구경하면서 언제 가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단순히 하루 이틀에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하락을 하잖아요. 시간적인 면에서 제가 늘 얘기하지. 기간적인 면에서 사람이 지쳐버리게 된다고. 시장이라는 건. 그 기간적인 면에서 지쳐버리고 더 환장하는 거 뭐라 했어? 바닥에서 횡보하는 거. 이거 사람 미치거든. 바닥에서 바닥 찍고 또 바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바닥 찍고 횡보를 또 한 3년 해봐라. 사람 미쳐버려요. 사람 미쳐버립니다 이거. 응?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비싸다고 고점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게 밑에서 지켜보아야 될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을까? 다시 나 돌아갈래. 이 가격으로 간다면 물타기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안 했죠. 그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부동산도. 지금 8만 원에서 고작 7만 원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지역이든 가령 뭐 세종시든 대구든 여순 광이든 이거 가지고 바닥 찍은 것처럼 막 제가 수업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선생님 대구 언제 들어가요? 내년인가요? 세종 당장 뭐 준비해야 되나요? 너무들 급해요. 너무들 급해요. 제발 여러분 세종시 11년 상승했어요. 예? 11년. 이 11년 동안 이렇게 상승했는데 이제 1년 꺾였어요. 예? 야, 한참 더 내려가야 돼, 제가 볼 때는. 결국 대한민국에서 세종시만이 빠진다고 결국 엄청나게 빠진다는 거 리얼티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다 1, 2억 빠진다 그러고 잠깐 빠진다 그러죠. 전 아니라 그랬죠, 그런 거. 엄청. 제가 볼 때는 4년은 더 빠질 것 같아. 몰라, 이건 조심스러워요. 장담하진 않을게요. 3년 최소한 여기서부터 더 행보하든가 빠지든가 뭔가 할 거야. 최소한. 포기해, 그냥.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때 그때 바닥이야. 그리고 그때 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부동산은 이러한 거, 이것보다 더 할 거예요. 주식은 없어도 사는, 특히 부동산은 내 집장만 해놓고 이건 뭐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환장하는 거거든. 그럼 해결책은 뭘까? 바로 임장. 그래서 임장을 많이 다녀야 돼요. 자, 리얼티 이제 4월 아마 말이나 5월부터 리얼티 이제 임장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만 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 신청하셔서 가격에 대면 될 거예요. 좀 많이 다니세요, 저랑. 계속 꾸준하게. 2년이든 3년이든. 여러분, 임장료 절대 비싸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계산을 해보면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임장료 내도요, 나중에 그거 아파트 한 호가도 안 돼. 그거 돈 다 벌어줘.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건 그 이상이에요. 전문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 곳 다니면서 시세를 파악하고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리얼티가 만약에 태국 갔을 때 저번에 요 위에서 얘기처럼 태국 갔을 때 제가 어땠으면 정육점 많이 다녔으면 그러면 리얼티는 4번 정육점 가서 삼겹살을 받아오는 건 물론이죠. 그리고 또 처분하는데 돈을 얼마 내세요? 그랬더니 한 근에 처분하는데 우리 300원 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처분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한 근에 150원을 제가 받을게요. 좋아, 나 너랑 거래할래 이러면서 삼겹살을 150원을 그것도 받아가면서 모아오겠지? 그죠? 폐기 처분해 준다고 하면서. 그래서 더 싼 우리 업체를 이용하라고. 그런 다음에 그거 얼린 다음에 한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면 되겠지. 그렇다. 머리 좋아.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돌아다니다가 저렴한 게 있으면 사두었다가 가격이 다시 회복되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그러죠. 어떻게 알아? 돈 버는 법. 싸게 사. 간단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비싸게 팔면 돼. 되게 말은 쉬워. 그죠? 예. 그럼 싼 게 어디니까? 비싸게 사도 돼요? 네. 더 비싸게 팔면 돼.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건 저는, 글쎄. 그럼 이 싸다라는 기준은 뭐냐? 그런 건 이제 수업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고, 바닥이 언제 오는지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요즘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많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쌓인 지 작년 말부터 서서히 시작이 됐거든요. 앞으로 더욱더 쌓일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끝내 버티지 못하고 하락하게 될 거예요. 쌤, 새 아파트도 하락하나요? 네, 하락합니다. 하락해요. 새 아파트도 하락합니다. 분양 새 아파트도 하락해요. 그때 가서 나는 정말 싼 가격에 분양받았는데 새 아파트를 근데 이렇다고 그 분양들 결국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거예요. P가 1억이었던 것이 마이너스 P로 작용하는 것을 드러나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17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때 초반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투자를 17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이때 초반부터 이제 관심 가지고 막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봤어요. 심지어 그냥 주는 것도 봤어, 저는요. 이럴 때가 또 와요, 여러분. 반드시 또 옵니다. 반드시 어느 누가 그러다 우리 그 인리치님인가? 인리치님은요 댓글도 없고요 활동도 많이 안 하는데 난 모르겠어. 쌤 좋아요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어디 갔는지 에이 막 이러면서 인리치님 그러더라고요. 쌤 이러한 때가 또 올까요? 반드시 또 와요. 반드시. 옛날 전두환 때는 더 했어요. 옛날 전두환 때 더 장난 아니었고요. 노무현 때 더 장난 아니었어요. 노무현 시절 때 장난 아니었는데 다시는 이런 때가 안 온다 그랬거든. 문재인이 이거보다 더 히트 쳤어. 더 대박 쳤어 결국. 그때 또 다들 부동산 안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라고? 바닥에서는 부동산 안 해. 지금이야 신랑 1순위가 부동산 임대업이고 건물주겠지.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이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백수가 되어가지. 그때가 봐라. 중개사가 다시 갑의 위치가 되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때 내 집을 사는 건 물론이고요. 더 사서 내 집에 여유를 더 가지고 부채 없애는 날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미분양 흔들리지 마라. 분명히 말씀드려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속담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걸 저는 아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서 이걸 좀 많이 흔들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한 작년부터 이거를 늘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담을 수도 없이 많이 갖고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 이런 말이 있어. 되게 유명한 이게 속담이야. 유명하면서도 흔하고 몰랐지 여러분들.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면 칼날은 샥 떨어진다고 날카롭게. 거기 손 딱 대는 사람 손만 비어나가지. 손만 내가 피 보죠. 피 보고 칼은 멀쩡해. 배 나가는 건 여러분들 손밖에 없어. 아주 주식에서 유명한 격언이에요. 절대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십시오. 그것이 분양이든 새 아파트든 절대 잡지 마시고요. 나중에 바닥 찍었을 때 그리고 나서 올라가려 할 때 그때 지금 못했던 거 한 푸십시오. 그때 가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안 산다고 해도 제가 사러 갈 거예요. 제가 지금도 뭐 여기는 사세요 하도 안 사는데 그때 가가지고 퍽이나 사겠다. 참 청개구리들이야. 그때 가서는 여러분 사라고 내가 등 떠밀 거라고. 여러분들 지금은 좀 사지 마시고 자제하시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미분양도 지금 좀 조심하세요.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사세요 할 거예요. 그때 또 안 들어요. 또 말을 또. 청개구리들 대단해 진짜. 아셨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라고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 집 앞에 가가지고 꽹가리 치는 날이 올 거야. 사라고 막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까지 기다려 좀.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좀 많이 해소가 되었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리얼티였습니다.